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돈이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돈도 당신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힘든 시기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러한 시기를 큰 상처 없이 잘 넘기게 해주며 삶을 오히려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들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샤넬서의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오프라 윈프리, 데일 카네기 등 엄청난 부를 이루어낸 이들의 성공 스토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이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었는지 100억 머니 시크릿을 통해 알아볼까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빈민가의 마약 중독자, 4조 원 자수성가 이루다. 혹시 이 여성을 아는가?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래서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14살 어린 나이에 낳은 아이가 몇 개월 만에 죽었다. 마약을 했고 비만으로 고통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비결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아픔을 오히려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행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 터널을 빠져나와 지금은 자수성가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다. 거대한 나라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가 된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1998년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뽑힐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 유년 시절 온갖 고초를 다 겪은 그녀가 끝내 좌절하지 않고 정상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그가 남긴 이 한마디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진실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결국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한다면 결코 충분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하면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그녀의 감사일기는 생각보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다. 그저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의 소재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감사의 힘을 이용해 불행 그 자체였던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얼마만큼의 부유함과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오프라 윈프리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올라간 첫 흑인 여성 사업가가 됐다. 이 명단에 오른 인물 중 여성은 65명 뿐이며 그중 상속받은 것이 아닌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는 오프라 윈프리를 포함해
겨우 6명 뿐이다. 감사 습관으로 그녀는 엄청난 명성도 선물 받았다. 그동안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는 전 세계 105개국 1억 6천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여성 갑부이며 방송인이자 거대 그룹의 CEO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인기, 명예, 부를 모두 가진 결코 흔치 않은 여성이다. 오프라 윈프리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30여 년 동안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쓴 5가지 감사일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오프라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마운 것들을 적으며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살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관 2가지를 배웠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으로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작성 10계명이다. 내 맘에 꼭 드는 작은 노트를 준비한다. 감사한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거리를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만든다. 거창한 제목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제목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 준 기쁨 등을 기록한다. 교회나 학교에서 감사일기 쓰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쓴다.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 쓴 감사 제목들을 훑어본다. 정기적으로 감사 기록을 나누고 격려한다. 내가 써온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를 택하여 자주 그곳에 앉아 감사일기를 쓴다. 우리에겐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 감사할 일이 일어나지만 감사는 감사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이자 선물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축복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직접 쓴 유일한 책인 내가 확실히 아는 것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이 가장 필요할 때다. 감사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21세기의 부는 연결하는 자에게 있다. 연결은 창조의 시작이다. 연결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창조와 창의성의 시대이자 뜻밖의 운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다. 탁월한 창의성은 사고와 경험에서 나온 서로 다른 점과 점의 연결에서 탄생한다. 고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점과 점의 연결을 강조했다. 여러분은 미래를 보면서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점을 이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쌓고 있는 점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서로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점들이 연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따르도록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1세기 가장 창의적인 인재 스티브 잡스는 창의성이란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이 연결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변화와 창조의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인 것이다. 탁월한 아이디어는 천재들의 번뜩이는 영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도 탄생한다. 잡스는 대학교를 중퇴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같은 대학교에서 평소 흥미가 있던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었다.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쓰는 개성있고 아름다운 글자 디자인을 말한다. 세계적인 전자기업인 애플을 창업한 그에게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이런 경험이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서체를 낳았고 애플의 신화를 가져온 핵심 비결인 세렌디피티가 되었다.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행운이란 뜻이다. 의도치 않게 우연히 얻은 경험이나 성과는 잡스가 말하는 점과 점의 연결을 통해 생겨난다. 평소 지식이라는 점을 키우고 그것을 다양하게 연결하고 발전시켜서 뜻밖의 행운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훗날 큰 비즈니스를 할 것을 계산하고 처음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흥미롭다는 이유로 대학 중퇴 후에 캘리그라피 공부를 해온 것이 신화 창조의 한 점이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결정에 대해 미래의 득실을 따지거나 이득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기 어렵다.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우연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예상치도 못한 인맥이 갑자기 튀어나와 세렌디피티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한편 스티브 잡스의 점과 점의 연결이라는 생각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와도 통한다. 무지의 지란 진정한 알매에 이르는 첫 출발은 먼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지식은 시작된다는 뜻이다. 즉, 나는 무지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진짜 지혜의 근본을 깨우치면 스스로를 비워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고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겸손한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점과 점의 연결에서도 그 점들이 꼭 미래와 연결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점과 점을 잇는 작업을 계속하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의도치 않은 세렌디피티를 만날 수 있다. 현재의 점이 미래의 점으로 연결될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진리와 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모르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우쳐 마음을 비우고 열린 사고를 하며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그렇다면 생동감 넘치는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 창의성의 근본이 되는 연결의 힘을 활용하고 있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21세기의 부는 연결하는 자에게 있다. 이제는 존재와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연결과 통제의 시대며 커넥터로서 발빠르게 변화에 대응해야 앞서갈 수 있다. 아마존,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네이버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경이로운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이들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주는 일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오늘날 부는 더 이상 물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연결하는 자의 것이 되었다. 제품도 공장도 없이 기존의 기업들이 수십 년, 수만 명을 써서 만든 것을 단숨에 추월해버렸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 첫째는 큐레이션 능력이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 선별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롭게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론 사이트인 허핑턴 포스트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성공 비결은 잘 골라내고 걸러내는 큐레이션 능력에 있다. 네이버, 구글 같은 기업은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잘 정돈된 엄청난 양의 정보가 경쟁력이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는 이 기업들에 의해 선별되고 정리된 내용이다. 둘째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촉매기업이라는 점이다. 촉매기업은 서로 필요로 하지만 직접 만나기 힘든 두 집단을 발견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촉매기업은 미국의 액티브라는 회사다. 이 회사의 대표적인 거래 사례 중 하나는 어느 TV 회사의 재고 TV를 처분해 준 일이다. 당시 3D TV가 출시되면서 이 회사의 평면 TV 재고가 가득 쌓이게 됐다. 이에 액티브는 평면 TV가 필요한 호텔을 찾아냈다. 호텔은 관리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쌌기에 3D TV가 불필요했다. 이를 알아차린 액티브는 평면 TV를 넘기면서 가격의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숙박권으로 받아냈다. 호텔 입장에서 숙박권은 호텔에 빈 방을 주는 것이기에 절반 비용으로 TV를 구매한 셈이다. 그리고 TV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를 처분할 수 있어서 이익이기에 서로에게 윈윈이었다. 액티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텔에서 받은 숙박권을 다시 여행사에 넘겼다. 결국 이 거래에 참여한 TV 회사, 호텔, 여행사는 모두 이익을 보았고 액티브는 상당한 금액의 중개금을 챙겨 모두 승자가 됐다. 셋째는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다. 알리바바, 아마존, 옥션 등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한다. SNS는 다양한 개인들을 연결하여 거래나 교류를 촉진시킨다. 상점은 점포와 고객을 연결시키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이나 물자를 모으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모빌라이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연결을 통해 탄생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모두 연결 창구를 만들고 여기에 사람과 물자가 모여서 성공한 경우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O2O 비즈니스 모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사람을 모아 오프라인으로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배달 서비스, 중고차 판매, 차량 수리, 온라인 중고도서 판매 등이 이에 속한다. 먼저 판을 버려놓으면 상품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서로가 엮여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꼴찌여도 부자의 줄에 서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네 사람이 미래의 당신의 모습이다 라고 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주변 인물들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채웠다. 성공인들에게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면 그들에 관한 책을 읽었다. 이런 백만장자들의 사고방식은 주변인들을 긍정적이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바꾸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 여유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을 고르는 것도 선택이다. 보통은 직장, 관심사, 가족관계 등
자기의 주변 인물 위주로 사람을 사귄다. 그러나 크게 성공할 사람은 결코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일반인들과의 차이점이다. 많은 백만장자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성공을 꿈꾼다면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가장 열망하고 꿈꾸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 그들과 어울려야 발전한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말처럼 당신의 꿈을 닮은 사람과 사귀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옛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다. 평소에 착한 사람들도 주변 환경으로 인해 악해질 수 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친구와 비슷해지기 마련이다. 즉, 부자 친구들을 곁에 두었다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는 말이다. 당신은 주변 환경과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의 산물 그 자체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과 신념을 드러낸다.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당신의 포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장차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영향을 미쳐왔다.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성공을 꿈꾼다면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엠마리 사바스에 져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52가지 공통점에도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인 브루스 신들러의 주변 환경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해 약물 중독과 학대가 만연한 곳에서 지냈지만 브루스는 세상 어딘가에 분명 행복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믿었다. 브루스에게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인물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는 브루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친구는 선택할 수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 어린 브루스는 한 번도 그 말을 잊은 적이 없다고 회상했다. 그가 친해지거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 친구들이 만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브루스는 그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숱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을 탁월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영감을 받아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더 가치 있는 삶과 가치관을 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명확히 그리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결국 대학을 졸업한 브루스는 쉰들러 카빙스 회사를 설립하고 35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뜻의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 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사람들과의 교류를 빈번히 하다 보면 스스로의 능력도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또한 가급적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이고 매사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사귀어야 자신의 감사 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좋은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이 매일 감사일기를 쓰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만 한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보라. 그러면 각자 그들만의 방식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부자의 언어를 사용하라.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종류의 말들을 하고 지냈는가? 감사의 언어였는가? 혹은 불평불만의 언어였는가? 언어 습관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신기하게도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짜증나, 죽고 싶어 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면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해요 등을 사용한다. 즉 언어 습관은 성공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보통은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어가 얼마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나 언어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언어학자 벤자민 리 워프는 언어가 사고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한다고 했다. 언어는 단순히 표현 수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현실을 창조해낸다고도 이야기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한 연구자는 젊은 시절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60년 뒤의 인생 변화를 살펴보는 장기간의 연구를 했다. 그 연구는 피실험자들이 22살 때 작성한 자기 삶에 대한 소개글의 내용이 훗날 60년 뒤의 노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 중 놀라운 사실은 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명이 더 길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등의 긍정적인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과 가장 적게 사용한 사람 간의 수명 차이는 무려 7년에 가까웠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축복, 은혜, 선물, 행복 등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족, 상실, 박탈, 유감, 부재, 희소성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우린 언어와 말을 잘 통제해야 한다.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삶이 거칠어진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인도의 의학자인 디펙 초프라 박사 역시 사람들의 긍정력을 높이고자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만트라 요법이 그것이다. 만트라란 입을 통해 소리를 내므로써 생명의 근원인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뜻으로 고대 인도의 주문법이다. 즉, 단순한 긍정 언어를 반복함으로써 신경계에 삽입시키는 특별한 메시지 훈련법이다. 그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 5,000명을 대상으로 날마다 거울을 보며 다음의 언어를 반복하도록 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정말 믿는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났을 때 사람들의 성향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5개월이 지났을 때는 삶의 만족도나 생활의 질도 매우 높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았다. 특히 이 실험 결과는 최근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심리치료나 항암치료 등 의학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널리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당신도 성공과 부자 되기를 꿈꾸는가? 성공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침을 창조해보자.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